그라니트 대함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600km 정도의 탄두 무게만도 1톤 가까이 되는 막강한 미사일이었다. 그러나 크고 아름다운 크기로 함선 하나에 최대한 많은 펀치력을 부여하는 러시아 해군에게는 부적절한 측면도 있었다. 그라니트뿐이 아니더라도 소련의 폭격기 탑재형 공대함 미사일인 KH-22 및 KSR-5 공대함 미사일 역시 거대한 크기로 전술기에는 탑재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때문에 소형 경량화된 대함미사일인 야혼트가 등장하게 되었다. 발사 중량이 3톤 정도로 기존에 비해 매우 가벼운 편이다. 야혼트 2월 3일 정도 사거리를 가진 P-270 모스킷 대함미사일이 4톤이니 러시아 기술의 발전을 엿볼 수 있다. 야혼트는 그라니트와 비교하면 사거리는 짧고 탄두 무게는 적다. 그러나 경량화가 최우선이 된 개발 배경이 있다. 가령 그라니트는 사거리가 더 길고 탄두 무게가 많아 오버스펙에 가까웠다. 크고 무거워 킬로프급 어드미럴 쿠즈네 초프급 및 오스카급 이외의 플랫폼에는 탑재가 불가능했다. 또한 초장거리 항모 타격 필요성이 줄어들기도 했다. 야혼트는 적절한 무게의 적절한 성능으로 미사일 순양함이나 구축함, 프리긴 및 고속정이나 폭격기, 전술기에도 탑재 가능한 다목적성이 달성되었다. 이로써 하푼처럼 군수체계의 일원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탄두 중량은 하푼과 비슷하지만 부스팅 단계에서 마하 1.5로 가속되어 부스터 분리 후 최종 속력은 마하 2.5에서 4.5로 늘어났고 기존의 초음속 대함미사일들과 달리 하푼 대함미사일과 같은 시스키밍까지 가능한 괴물이다. 2013년 1월 9일 벵갈만 해역에서 34번째로 실시한 시험 발사 테스트에서 순항 고도 10m의 종말 기동 시 해면에서 1m 높이의 목표 타격에 성공했다. 그라니트의 유도 방식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복잡한 경로점 설정 기능도 갖추었다. 동시에 러시아판 GPS 시스템인 글로나스 시스템을 이용해 정밀도를 높이는 등 유도 방식도 발전했다. 미국도 코요테 등의 시험용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적 있고 다른 서방국들도 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야혼트처럼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미사일은 없다.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미국과의 냉전을 통해 축적해온 대함미사일 기술의 총알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보다 더 강력한 후계 미사일도 개발 중이라는 것이다. 대함 타격 이외에도 대지상 타격 능력이 들어갔다. 초음속으로 벙커, 항만 같은 고가치 하드포인트 자산에 빠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도 야혼트로 한 번에 다 대체하기는 어려워 배치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듯하다. 키로프급은 한때 그라니트 대신 야혼트 60발 장착을 고려하였으나 오버홀 예정인 3번함을 야혼트로 교체하고 현재 운용 중인 4번함은 P700 그라니트의 개량형인 P700M 그라니트 M을 탑재하기로 결정하였다. 직수출 이외에도 인도에 라이센스 생산과 비슷한 방식으로 기술을 제공하여 브라모스라는 이름을 명명했다. 이 브라모스가 인도 외의 다른 국가로 수출되면서 오히려 야혼트의 수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도, 러시아 합작으로 후속인 브라모스-2도 개발 중인데 이놈은 스크램젯을 이용하며 최고 속도는 마하 7로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역은 지르콘 항목 참조. 놀랍게도 한국과 관계가 있다. 정확히는 야혼트의 기술을 이전받아 신형 대함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야혼트와 성능은 비슷하지만 크기와 무게는 줄어 전장 6m 이하, 직경 533mm 이하, 발사 중량 1.5톤 수준으로 소형화되리라고 한다. 이는 브라모스 미사일의 소형화가 목표인 브라모스 M과 유사한 크기이다.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전술을 적용할 수 있고 GPS INS 유도 시스템과 고밴드 능동 레이더 센서, 냉각식 열영상 센서, 가시광 센서를 사용하는 다중 모드 탐색기를 적용한다고 한다.
이다중 모드 탐색기는 2012년부터 개발에 들어갔는데 이후 IIR 센서 덕분에 표적에 대한 인식률도 높아지고 재밍에 대한 대응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의 개발이 완료된 한국형 자기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예상 사거리는 300km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공개된 군의 요구 성능 자료에 의하면 사거리 단위가 KM이 아니라 NM, 약 1.8km다. 따라서 최대 사거리는 300나노미터 즉 약 550km 내외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단, 이 사거리는 고고도 순항 모드 1에서의 사거리를 뜻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초음속 비행 시에는 300km 정도이니 KM든 NM든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함정 탑재용은 현재 인도네시아 해군이 운용 중이다. 그 외에도 현재 중국과 한참 으르렁대는 중인 베트남 해군이 이 미사일의 지대함 시스템인 바스티언을 보유 중이다. 이 바스티언 시스템은 시리아에게도 팔렸는데 이는 시리아와 대립관계인 이스라엘 해군에게 대단한 위협이 된다. 현재 이스라엘 해군의 방공 시스템은 바락, 함대공 미사일이 주력인데 이는 RIM-116, 램의 수직 발사형 수준밖에 안 되어 근접 방공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 최근 이스라엘은 야혼트의 배치가 의심되는 시리아의 해군 병기고를 여러 차례 공습한 바 있다. 시리아가 내전으로 혼란 중인 와중에 굳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도 야혼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위협 인식을 반영했다고 풀이된다. 어떤 기자는 시리아의 야혼트 보유를 설명하는 기사에서 이게 50년 된 미사일이라는 틀려도 한참 틀린 오보를 낸 전적이 있다. 기사가 난 2013년 시점에서 50년 정도 된 소련제 대함미사일은 스틱스뿐인데 대체 뭘 착각했으면 이런 오보를 낼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2014년 11월 중국의 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대함미사일 CX-1이 공개되었다. 외형이 야혼트와 흡사하다. 중국이 또 다만 브라모스 개발에 참여한 인도 기술자들은 외형이 비슷하지 내부 구조는 상당히 달라서 베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최첨단 무기. 1950년 한국전 당시의 전쟁 시작 후 3일 만에 소련제 전차로 무장한 북한군에 의해 서울이 함락당하는 굴욕과 함께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그-15 전투기를 막을 방도가 없어 미 공군에게 방어를 맡겨야만 했던 한국군이 현재는 대략 60만 명의 병사와 40조 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통해 강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북핵 국면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여전한 가운데 우리 군은 국내에서 직접 만든 무기들을 내놓으며 군비가 밀집한 동북아에서 그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K9 155mm 자주포. 차세대 자주포인 K9 자주포는 이전의 K55 자주포보다 더 우수한 자주포를 획득하고자 K55 자주포를 연허 생산한 노하우와 자체 개발 기술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테크원이 1899년부터 체계 개념 연구가 시작되어 10년간 집중 연구, 개발을 통해 1999년에 첫 시제 차량이 생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WIA, 풍산, 한화, LG정밀 등 1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개발에 참여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최대 사정거리가 40km나 되는 세계에서도 정상급에 속하며 특히 운용성 면에서 최고라 칭송받습니다. 종전에 이동 중 정지 후 첫 포탄 발사까지 3에서 11분이 걸렸으나 K9은 자동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 송탄 및 장전 장치를 통해 정지 후 1분 이내에 사격이 가능하며 15초 동안 3발의 급속 사격과 분당 최대 6발을 쏠 수 있습니다. 최대 시속은 67km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적이 탐지 레이더의 추적을 피할 수도 있으며 탑승 인원은 최대 5명에 최대 주행거리는 360km고 60%의 경사도까지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방호력의 측면에서는
전차만큼 단단하지는 않지만 고강도 장갑판을 채용하고 있어 방호력도 좋은 편입니다. 2. 백상어뢰. 먼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중어뢰인 백상어 어뢰는 해군에서 기본 어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LG정밀 등의 회사가 8년 동안 30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 1998년이 되던 해에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장보고급 손원 1급 잠수함으로 재원 번호는 XK731입니다. 지름 48.3cm, 길이 6m, 무게는 대략 1100kg, 최고 시속은 63km이고 사정거리 30km, TNT 폭약 370kg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수중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의문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수동 소나와 능동 소나를 조합한 음향 탐지기와 디지털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이 함정 소리를 추적해서 공격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3. 청상어뢰. 청상어 어뢰는 함정이나 항공기에서 투하된 뒤 적잠수함의 음향을 추적해 공격하는 경어뢰입니다. 경어뢰이기 때문에 크기는 백상어 어뢰보다 조금 작은 직경 32cm이고 길이 2.7m, 중량은 280kg입니다. 청상어 어뢰는 미국의 MK-44 경어뢰를 미국의 한의회사와 공동으로 백상어 어뢰를 개발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방연구소가 주관하고 LIG넥스1이 함께 참여해 10년 동안 50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 2005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청상어 어뢰는 전세계에서 7번째 개발된 경어뢰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다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청상어 어뢰는 지향성 표적 탐지 소나를 탑재해 정확한 유도, 제어가 가능하며 1.5m 두께의 철판도 관통합니다. 또한 타국의 경어뢰와 비교했을 때 작전 수심, 항수거리 등이 우수하고 한 발당 가격이 약 10억 정도입니다. 4. KDX-2 한국형 구축함. 이순신급 구축함이라고도 불리우는 KDX-2 한국형 구축함은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후속으로 개발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KDX-2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02년 5월 초도함인 충무공 이순신함이 진수되었습니다. 이 구축함은 5000T급이고 최신 함선 건조 이론을 모두 적용시킨 전투함정입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함대 방공 미사일과 단거리 함대 방공 미사일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함, 대공, 대잠 작전 등 입체적인 수행 능력과 중거리 대공 방어 능력을 지녀 해군의 원해 작전 능력을 높였습니다. 한국군 최초로 본격적인 스텔스 설계와 함께 세계 최초로 다층 방공체계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적에게 탐지될 확률이 확연히 줄어들었으며 기존의 5000T급 구축함에 비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80% 이상 줄였습니다. 이외에도 현무미사일, 크루즈미사일, 독도함, T-50, KDX-3 이지스 구축함 등을 연구 개발하였으며 또한 아직도 한국의 자체 기술과 기술 제휴를 통해 육, 해, 공 모든 분야에서 자체 무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